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외롭고 고된 하루였죠. 그런데 그 외로움 속으로 작은 기적이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 총각의 이름은 돌쇠였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혼자서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죠. 돌쇠는 부지런하고 착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아무도 그에게 시집오려 하지 않았어요. 돌쇠는 착하긴 한데 집도 허름하고 논도 작잖아. 매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논에 나가고 해가 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답니다. 오늘도 고된 하루였구나. 집에 가면 또 혼자 차가운 밥을 먹겠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텅 빈 집, 꺼진 불, 차가운 밥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적막했죠. 봄날 돌쇠는 논에서 일을 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맑은 물 속에서 무지개빛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우렁이였죠. 이렇게 아름다운 우렁이는 처음 보는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돌쇠는 우렁이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갔어요. 신기하게도 우렁이가 따뜻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돌쇠는 깨끗한 항아리에 맑은 물을 담고 우렁이를 넣어주었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렴.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줄게. 이상하게도 우렁이를 보고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논에 나가기 전 돌쇠는 우렁이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나 다녀올게.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저녁에 돌아오면 내가 있으니까 힘이 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돌쇠를 보고 혀를 찼어요. 저 친구, 이제 우렁이한테까지 말을 꺼내. 외로워서 미쳤나? 하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렁이가 정말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논에서 돌아왔는데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따끈따끈한 밥이 지어져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다녀간 건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만 우렁이 항아리만 평소보다 물이 조금 덜한 것 같았죠.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따뜻한 밥이 준비되고 빨래까지 깨끗이 되어 있었죠.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주는 걸까? 돌쇠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날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논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뒷창 밖에 조용히 숨어서 기다렸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우렁이 항아리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아가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긴 머리가 물처럼 흘러내렸고 옷은 무지개빛으로 빛났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 얼굴에 담긴 따뜻한 미소가 돌쇠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아가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밥을 조금 더 많이 지어야겠어. 돌쇠님이 요즘 더 힘들어 보이시니까. 그녀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까지 준비했어요. 돌쇠님은 정말 착한 분이야. 나 같은 우렁이도 소중히 여기시고 매일 말을 걸어주시고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답니다. 이 집은 작지만 따뜻해. 돌쇠님의 마음씨처럼. 돌쇠는 창밖에서 이 모든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감동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밀려왔죠.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아가씨는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려놓고 다시 항아리로 다가갔어요. 돌쇠님,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언젠가는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더니 다시 우렁이로 변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돌쇠는 잠시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알았어. 내가 날 도와준 거구나.
고마워.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돌쇠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까? 아니면 정말로 만나고 싶은데. 하지만 혹시 내가 안다는 걸 알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일주일, 열흘이 지났어요. 돌쇠는 계속 고민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아. 어느 날 저녁, 돌쇠는 결심을 굳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우렁이 항아리 앞에 앉았답니다. 저기, 내가 사실 알고 있어. 내가 우렁이에서 나와서 날 도와주는 걸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정말 고마워.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 무서워하지 마. 나는 절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답니다. 잠시 후 항아리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다시 나타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슬펐어요. 결국 알게 되셨군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둘렀나? 각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우렁이라고 해요. 우렁 아름다운 이름이네. 저는 사실 바닷속 용왕님의 딸이에요. 용왕님의 딸이라고? 우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바다속이 답답해서 인간 세상을 보고 싶었고 아버지께 간청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해 몰래 도망쳐 나왔다고요. 처음엔 그냥 인간 세상을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쇠님을 만났죠. 돌쇠님이 저를 주워서 집으로 데려갔을 때 느꼈어요. 이분은 다르다고. 작은 우렁이 하나에게도 정성을 쏟는 분이라고. 난 그저 외로워서. 그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낮에는 돌쇠가 논일을 하고 우렁이 집안일을 했어요. 저녁이 되면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논에서 개구리를 봤는데 너희 아버지 용왕님과 친척인가? 호호, 그건 아니에요. 용왕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우렁은 인간 세상의 따뜻함을 느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우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돌쇠님, 제가 너무 오래 여기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절대로 제가 우렁이로 변신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 우렁이 껍질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약속할게.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하고 영영 돌아올 수 없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돌쇠네 집에 누가 사는 것 같던데? 봤어. 엄청 예쁜 여자더라. 그런데 이상해. 낮에는 절대 밖에 안 나온대. 마을의 건달 같은 청년 진구는 돌쇠가 갑자기 행복해진 것이 못마땅했어요. 돌쇠 주제에 예쁜 여자랑 살다니. 분명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어느 날 진구는 돌쇠를 찾아왔답니다. 야, 돌쇠. 내 집에 있는 여자. 대체 누구야? 낮에는 안 나온다며? 뭔가 수상해. 혹시 도망친 여자 아냐? 아니면 귀신이거나? 돌쇠는 우렁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진구는 몰래 돌쇠네 집을 엿보기로 했어요. 낮 동안 돌쇠가 논에 간 사이 몰래 집 뒤편에 숨었죠. 정오쯤 우렁이 항아리에서 나와 사람으로 변신하기 시작했어요. 진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답니다. 세상에. 저건 우렁이잖아. 요물이다. 그는 급히 마을로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요.
돌쇠네 집에 요물이 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우렁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걸. 마을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돌쇠네 집으로 몰려왔어요. 돌쇠야, 나와라. 내 집에 요물이 산다며? 무슨 소리예요? 요물이라니. 거짓말 마. 내가 똑똑히 봤어.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유물을 내놓아라. 그만두세요. 그녀는 요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렁이 항아리를 발견했죠. 저기, 저 항아리 안에 있을 거야. 돌쇠가 막으려 했지만 여러 사람에게 붙잡혔답니다. 안 돼. 그 항아리를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진구는 이미 항아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서 작은 우렁이 껍질이 나왔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쳤어요. 쾅! 번개가 치면서 우렁이 껍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렁이 나타났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슬프고 절망적인 얼굴이었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우렁아,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우렁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돌쇠님, 이제 저는 가야 해요. 금기가 깨졌어요. 제 정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켰고 우렁이 껍질도 파괴되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이야. 아니에요. 돌쇠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돌쇠님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너와 함께였던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고마워요, 돌쇠님. 저를 우렁이일 때도 소중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강한 빛과 함께 우렁이 사라졌어요. 바다로 돌아가 버린 거죠. 우렁아,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돌쇠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우렁아. 다시 돌아와. 제발. 며칠 동안 돌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줘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돌쇠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우렁이가 바다로 갔다고 했지. 나도 그곳에 가야 해. 다시 만나야 해. 돌쇠는 집을 떠나 우렁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며 바다 용왕궁으로 가는 길을 물어다녔죠. 혹시 용왕궁으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바다 용왕궁? 그곳은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네.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답니다. 3년째 되던 해 돌쇠는 지치고 병들어 쓰러졌어요. 아마 이제 못 찾을 것 같아. 미안해, 우렁아. 그때 꿈에서 우렁이 나타났어요. 돌쇠님, 포기하지 마세요. 곧 길이 열릴 거예요. 동쪽 하늘.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며 기다려요. 꿈에서 깨어난 돌쇠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답니다. 며칠 후 돌쇠가 강가에서 쉬고 있을 때 물속에서 이상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 위로 한 노인이 나타났답니다. 아니, 노인이 아니었어요. 용왕님이었죠. 내가 바로 내 딸 우렁을 사랑한 인간이로구나. 용왕님, 제발 우렁을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화가 났었다. 내 딸이 인간과 사랑에 빠지다니.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을 보고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지켜봤다. 용왕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진실한 사랑이로구나. 좋다.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내일 새벽 동쪽 바다에 가거라. 그곳에서 7개의 파도가 칠 것이다. 7개의 파도요? 첫 번째부터 6번째 파도는 너를 삼키려 할 것이다. 두렵겠지만 피하지 마라. 7번째 파도가 너를 우렁이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한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영원히 우렁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렁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동쪽 바다에 도착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그때 바다에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파도가 돌쇠를 향해 달려왔어요. 돌쇠는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렁아, 너를 위해서라면. 쾅! 파도가 돌쇠 덮쳤어요. 숨이 막혔지만 돌쇠는 버텼답니다. 두 번째 파도, 세 번째 파도. 계속해서 파도가 몰려왔어요. 돌쇠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섯 번째 파도까지 맞은 돌쇠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때 일곱 번째 파도 황금빛으로 빛나며 다가왔어요. 그 파도가 돌쇠를 감싸더니 용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인가? 돌쇠가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용궁이었어요. 무지개빛 산호와 진주로 만든 궁전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우렁이 서 있었답니다. 돌쇠님, 정말로 오셨어요. 우렁아, 두 사람은 달려가서 꼭 껴안았어요. 3년 만에 재회였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너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3년 동안 온 나라를 돌아다녔어. 미안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때 용왕님이 나타나셨어요. 돌쇠, 내 진심을 확인했다. 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네, 용왕님. 제 목숨보다 우렁을 더 사랑합니다. 좋다.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하나는 우렁이 이곳 하늘나라에 남고 돌쇠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둘 다 인간이 되어 인간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돌쇠와 우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돌쇠님, 전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렁아, 너는 용궁의 공주잖아. 인간 세상은 힘들고 가난할 텐데. 돌쇠님, 제가 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는지 아세요? 화려한 궁전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 좋아서예요. 저는 돌쇠님과 함께 인간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선물을 주마. 용왕님이 손을 흔들자 돌쇠와 우렁 주위로 금빛이 감돌았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하지만 이 힘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남을 돕기 위해서만 써야 한다. 약속하겠느냐? 약속드립니다. 돌쇠와 우렁은 무지개 다리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돌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3년 만에 돌아왔네요. 집이 많이 낡았어요. 우리 함께 고치자. 이제 너와 함께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집을 고치고 논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돌아온 걸 보고 놀랐어요. 돌쇠가 돌아왔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저는 우렁이에요. 우렁이라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특히 예전에 항아리를 깬 친구는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돌쇠,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도 원망하지 않아요. 덕분에 돌쇠님이 절 찾으러 와주셨잖아요. 그 후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농작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이 걱정했죠. 이러다가 올해 농사를 다 망치겠어. 그때 우렁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모여들더니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비가 온다. 또 어떤 할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도 돌쇠와 우렁이 찾아가서
약초를 다려드렸어요. 할머니는 금방 건강해지셨죠. 고맙습니다. 두 분은 정말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점점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우렁을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몇 년 후 돌쇠와 우렁에게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이었죠. 아빠, 엄마는 정말 용왕님 딸이에요? 그렇단다. 너희 외할아버지는 바다의 용왕님이시지. 우와. 그럼 우리도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어요? 호호,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착한 마음을 가지는 거란다. 아이들은 부모님처럼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돌쇠와 우렁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옛날 이 마을에 착한 총각이 살았단다. 하루는 논에서 신기한 우렁이를 발견했지.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우렁이가 바로 용왕님의 딸이었고 두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만났단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돌쇠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진짜 우렁이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놀랐지. 하지만 곧 알았단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란다.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말이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힘들 때 함께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할아버지가 3년 동안 나를 찾아 헤맨 것처럼 말이야. 우와, 정말 멋있어요. 그날 저녁 돌쇠와 우렁은 집 앞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돌쇠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우렁이를 아내로 맞아서요. 후회라니.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날 논에서 너를 발견한 것, 너를 집으로 데려온 것, 그리고 3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맨 것. 모두 다 행복한 기억이야. 저도요. 돌쇠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화려한 궁전보다 이 작은 집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게 1000배 만배 더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